예,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허씨입니다. 예. 어제 제가 멤버십 라이브를 진행을 했는데요. 예, 진행 도중에 고 항해사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질문 하나 주셨어요. 이제 미카법에 대한 질문을 좀 주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답변을 좀 못 드린 것 같아서 새벽에 좀 깊이 있게 조사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악재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공개 영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오늘 제가 또 징징대고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듣기 싫으신 분들은 한 2분 정도 넘기고 들으시면 돼요. 예. 자, 저는요, 긁으면 긁히는 사람이에요. 예, 제가 영상 준비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악플 달리면 스트레스 받고, 그럼 시청자분들한테 징징거리고, 뭐, 하소연도 좀 하고요. 그러면 또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뭐, 잘하고 있다, 뭐, 위로해 주시고, 내 편 들어주면요, 또 거기서 기분 풀리고, 그래서 저는 또 영상을, 다시 그분들을 위해서 또 영상을 열심히 준비하고요. 예. 뭐 악플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하면 뭐 그런 멘탈로는 유튜브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선천적으로 멘탈이 좀 강한 편이거든요. 근데 사람이니까 욕 먹으면 기분 나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소연도 하고 위로도 좀 받고 그러면서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뭐 내 편 한 분 한 분 생기고 고마운 분들 한 분 한 분 늘어나고 뭐 저는 그렇게 방송을 좀 하고 싶은데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 악플이 아무리 달려도 실력 없다라는 소리는 없어요. 실력 좋은 건 알겠는데 초반부에 하소연하고 징징거리는 거 듣기 싫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앞에 1, 2분 정도 넘기고 보세요. 제가 기술이 조금 딸리긴 하는데 제가 오늘 영상 편집할 때 한번 해볼게요. 그 섹터 딱 나눠가지고 이제 하소연 부분 끝나는 시점 딱 자를 수 있는지 그거 해놓을 테니까 그거 넘기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거까지도 하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뭐 제 영상을 안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좋은 소식부터 하나 전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FTX 옛날 채권자 상환 이야기 뭐 몇 달 정도 계속 돌았잖아요. 그게 1월 3일부터 이제 상환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정확하게 살펴보면, 1월 3일부터 채권자 상환을 시작한다. 근데 이 첫 상환은 계획 발표 후 60일 이내에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요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든 사람한테 다 나가는 게 아니라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아마도 이제 5만 달러 이하 하나로 치면 뭐 한 6천만 원 좀 넘겠죠. 예. 한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소액 청구자들을 우선으로 할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요 채권 분배가 시작될 때 요거 돈을 받으려면 일단은 세금 문서나 이런 것들을 다 작성하고 비트고 또는 크라켄에다가 다 가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전 청구, 이전된 청구. 그러니까 내가 빚이 있었는데 이걸 다른 VC들한테 미리 팔았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식 청구 등록부에 이제 등록된 사람들한테만, 기관들한테만 이렇게 이제 상환이 나간다. 그러고 이거는 21일간의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야 분배 처리되니까 1월 3일 날 당장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한 2월 달부터 요렇게 시작이 되겠죠. 1월 말에서 2월 달부터 시작이 될 거고 이제 다른 그룹의 채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 이제 몇 개월 이내에 이제 또 상환 계획을 발표할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해요. 이거는 대부분 현금 상환이니까요. 현금 상환 받은 사람들은 다시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들 매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건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다. 1월 달에 뭐 하락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1월 초에는 좀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하락한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락을 할 수도 있지만 1월 말부터 시작해서 이 FTX 채권 상환이 또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13F 보고서가 이렇게 나오고 하면 4분기에 ETF 자금 많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1월 말부터 2월 초 뭐 요때쯤에는 트럼프 임기 시작되고부터는 상승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제 악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유럽 미카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미카법이 6월 30일 날 첫 번째 이제 단계가 시행이 됐어요. 이게 뭐였냐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들한테 규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때 이제 미카법 첫 번째 단계가 시행이 되고 USDT 서클 같은 경우에는 미카법 규제에
준수하는 첫 번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됐어요. 근데 테더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그 규제 법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규제를 지키지 못해서 아직까지 라이센스라고 하나요? 이런 걸 아직까지 발급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2024년 오늘이죠. 12월 30일 날 지금 두 번째 단계가 시행이 되는데 이 두 번째 단계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규정이에요. 그러면 거래소나 뭐 이제 뭐 시장 조성자들 있죠. 마켓메이커나 뭐 이런 기업들이 되겠죠. 자, 코인베이스는 그래서 지금 테더가 미카법 준수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12월 13일 날 유럽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테더를 상장 폐지했어요. 테더 서비스를 중단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거래소들은 아직까지 그냥 계속 테더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을 좀 보면요. 11월달, 10월달, 11월달 진짜 트럼프가 당선되고부터 테더가 엄청나게 많이 발행이 됐어요. 테더가 엄청나게 많이 발행이 됐는데 12월 중순부터 해서 테더의 발행량이 좀 줄었거든요. 줄은 게 아니라 거의 12월 11일인가 뭐 이때부터는 테더가 발행이 거의 안 됐다고 보는 게 맞아요. 테더는 거의 발행이 안 됐고 USDC는 계속해서 발행이 됐고 그래서 가격을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12월 11일이거든요. 12월 11일 날 딱 발행되면서 쭉 한번 올라가고 나서 며칠 더 올라가고 그 뒤부터는 조금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수급 요렇게 그런 게 지금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됐을 수도 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USDC랑 USDT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 USDC 같은 경우에는 준비금으로 미국 국채하고 달러만을 사용을 해요. 미국 국채가 한 70 몇 프로 되고요. 달러가 이제 한 20 몇 프로 돼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달러 받아가지고 그걸로 미국 국채, 단기 국채를 사고요. 그리고 현금으로 한 20 몇 프로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뭐 어떤 데서 뭐 소각을 한다.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 소각한 다음에 현금 가지고 있던 걸로 이제 돈을 돌려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게 안전하게 돌아가는데 테더 같은 경우에는 달러하고 미국 국채도 보유를 하고 있지만 은행 예치금이나 단기 예금, 상업어음, 회사채, 기업체 이런 것들도 지금 보관을 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미국 달러나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주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은행 예치금이나 단기예금, 상업어음, 기업체 뭐 요런 거는 뭐냐면 이런 걸 담보로 테더를 발행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테더의 투명성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USDC랑 USDT랑의 차이점은 요겁니다. 자, 그러면 요런 은행 예치금이나 막 상업 어음이나 회사채 요런 걸 담보로 테더를 발행해 줬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대출을 내줬다는 거예요. 돈을 받고 테더를 발행해 준 게 아니라 담보를 잡아가지고 대출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비트파이넥스랑 뭐 바이낸스, OKX, 크라켄 같은 뭐 요런 데서 지금 담보를 잡아가지고 담보를 주고 테더를 그냥 발행을 했던 거예요. 비트파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테더사 서클하고 모기업이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비트파이넥스는 뭐 테더의 준비금을 임의로 뭐 빌려가지고 뭐 사용했다 이런 소송도 걸린 적이 있고요. 그래서 얘들은 지금 테더한테 담보 맡기고 돈을 빌려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플러스 B2C2나 뭐 GSR 그 다음에 플로우 트레이더스 윈터뮤트 뭐 요런 데도 지금 얘들이 시장 조성자거든요. 마켓 메이커들 요런 마켓 메이커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금으로 막 테더를 발행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얘들도 마찬가지로 회사채나 이런 걸 담보로 맡겨 가지고 이제 테더를 빌려서 지금 마켓 메이킹을 하고 있을 수 있다. 하고 있을 확률이 많아요. 근데 요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테더가 지금 뭐 거래가 종료된다라고 하면 유럽에서 테더 거래가 종료된다라고 하면 이거 그냥 다른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기면 되죠. 테더 소각하고 돈 받아서 USDC나 이런 걸로 갈아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들이 지금 돈을 주고 테더를 산 게 아니라 발행한 게 아니라 얘들이 담보를 맡겨놓고 테더를 빌려 쓰고 있다라는 거죠.
이자를 주면서. 근데 테더가 지원이 종료가 된다. 서비스가 종료가 된다. 그러면 얘들은 담보만 그냥 받아오는 거지 돈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USDC나 이런 다른 스테이블 코인으로 갈아타기도 힘든 거예요. 이걸 갈아타려면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왜냐? 미카법에 준수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금을 60%는, 준비금의 60%는 유럽 은행에다가 보관을 해야 돼요. 보관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런 뭐 거래소나 이런 시장 조성자들, 마켓 메이커들이 지금 USDC나 다른 걸로 갈아타려면 현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려가지고 만들었던 테더가 유럽에서 거래 지원이 종료가 되면 이 유동성이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럼 단기적으로 시장에는 가격을 하락시키는 악재로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시행인데요. 지금 유럽연합에서 정확하게 뭔가 상장 폐지한다던가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근데 아마도 유예기간을 좀 줄 것 같거든요. 지금 이게 준수가 안 돼 있더라도 뭐 6개월에서 뭐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어느 정도 유예기간은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거래소에서는 계속해서 테더를 지원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테더의 이제 CEO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유럽의 이제 미카법이 지금 은행 시스템이나 이제 뭐 요런데 조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밝혔어요.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금을 최소 60%를 유럽 은행 계좌에다가 보관하라고 하면 이런 준비금 인출 가능 금액은 제한적이라서 뱅크런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금 EU에서 현금 예치금 최대 10만 달러까지 보장이 되는데 테더 같은 대형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지금 2024년 상반기에 52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고, 그룹 연결사까지 합치면 120억 달러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유럽은행에다가 니들이 지금 뭐 60%를 현금 보유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니들 우리 이거 왔다 갔다 뭐 넣고 빼고 뭐 요런 거 감당할 수 있냐? 아마 못할 거다. 위험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미카법이 오늘 시행된다라고는 하는데 아직도 이제 명확한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게 10월 23일이지만 유예기간은 조금 줄 것 같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 미카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씩은 준비하지 않을까. 조금 테더도 이제 소각도 좀 하고 돈도 마련하고 뭐 이런 시기가 지금 오지 않을까. 그러면 요거는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뭐 요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포지션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악재가 뜬다고 해서 막 시장을 떠나고 잠깐 엑시트 했다가 다시 낮은 가격에 잡고 이런 무리수는 들 필요 없을 것 같고, 지금 내가 진입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사들을 조금 보면서 생각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시라,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